너무 핵심적인 얘기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랬나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좀 기대를 하면서 30분 회의 업무의 50%를 줄여주는 혁신적 K법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네. 대표님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 진행을 해주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정찬호입니다. 저는 기업 컨설팅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연도 많이 하고 있고 최근에는 901 플래너 개발해서 역시 강연과 판매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도 가르치고 있군요. 네. 지난주 정리를 잠깐 보면 30분 회의란 무엇인가 네. 라고 해서 한 줄로 정리해 주신 거 다시 한번 말씀 주실 수 있나요? 기억하실 수 기억은 있나요? 안 납니다. 네. 한 번 더 한 줄 정리해 주신다면? 그냥 떠오르는 대로 이야기를 하자면요. 네. 가장 짧은 시간에 네. 가장 효과적으로 본인이 해결해야 할 이슈,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회의. 그런 걸 지난주에는 이슈가 먼저 나오고 해결이 마지막에 나오긴 했지만 기억력 좋으시네요. 훌륭하게 잘 정리해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회의에 대한 오해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주셨는데 네네. 두 번째에 어떤 걸 꼭 집어서 얘기해 주셨었죠? 일반적으로 그 직원들은 바쁘니까 회의에 참석하면은 참석한 만큼 시간 낭비니까 어지간히 관련이 없으면 오지 마세요. 네. 꼭 필요한 사람만 모여가지고 소수로 모여서 회의해서 문제를 풉시다. 이런 그거가 식으로 하는데 오해다. 이러시면 큰일 난다는 말씀을 큰일 드렸어요. 난다. 네. 왜 그러냐면 회사에서 네.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똑똑한 친구들을 다 뽑아놓고, 뽑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문제 해결할 때는 부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비효율적인 거지. 그래서 포인트 많은 사람을 부르면은 당연히 조금 불렀을 때보다 시간 낭비가 있는 건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30초만 주라. 시간. 네. 예, 그것도 그거 아닌가요? 그렇고요. 회의를 최대한 짧게 끝내버려라. 그렇죠. 30분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다. 없이 중요한 라는 내용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유관자도 중요하지만 관심자, 그죠? 네, 네. 그거가 좀 중요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네. 그리고 30분 회의 어떻게 진행되는가 6가지 프로세스를 책에 있었는데 네. 사전 준비, 공지, 네. 그리고 의사 결정, 그리고 투두 리스트하고 팔로우해서 액션하고 하는 거까지 쭉 얘기를 좀 나눴었습니다. 네, 네. 이번 주는 좀 실질적으로 사례도 좀 넣고 같이 좀 얘기를 나눠볼 텐데 네. 30분 회의의 핵심, 회의록 작성하기. 사실은 지난주에도 대표님께서 회의록에 대해서 되게 강조해 주셨고 맞아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네. 회의록 작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꼭 써야 된다고 지난주에 얘기하셨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심지어는 좀 다른 부분은 여기 띄워놓고 네, 회의록은 공유하면서 공유하면서 회의를 해야 되니까 실명제로 또 이 안 건넨 게다가 사람의 이름까지도 써서 맞습니다. 할 수 네. 있도록 하라. 그 얘기가 정말 핵심인 것 같아요. 그 공유가 됨으로 해서 내 얘기가 인정이 된다라는 느낌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성과가 났을 때 그거 가지고 연봉 협상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그럼요. 얘기들이 되게 네. 기억에 남네요. 역시 돈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본능에 충실해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써야 된다는 얘기를 지난주에 좀 드렸었는데 30분 내에 회의록을 작성한다. 이거는 또 어떤 얘기인가요? 회의를 30분 안에 하는 거하고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은데. 저 이야기는 약간 오해를 유발할 수가 있을 것 네, 같아요. 회의록은 실시간으로 작성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렇죠. 30분 내라고 하면 안 되고요. 네. 30분 회의 내에 회의록을 다 마치라. 그 얘기를 회의 내에 약간 오해가 30분 내에 회의록을 작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30분 회의하는 내에 네, 회의록을 실시간으로 마치자. 작성하는 게 실시간으로 중요하다. 작성하고 마치기도 사실은 정리도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정리해서 배포를 해야죠. 그리고 저번 주에 배포할 때 공지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리더가 하라. 이번에 나오는 네, 거군요. 아직 안 한 것 같은데요. 네, 네. 배포도 마찬가지죠. 부장님이 배포할 때랑 그렇죠. 대리님이 배포할 때랑 네, 좀 이 다를 수 무게가 있죠. 다르죠. 네, 저번 주에는 배포 얘기는 안 하셨어요. 아, 네, 공지할 때 리더가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도 되게 공감이 됐는데 사실 배포도 그러면 똑같아요. 주재하신 분이 하는 게 더 힘을 실는다는 의미로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군요. 네네. 템플릿을 활용한 회의록 작성이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이게 네네. PPT 템플릿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통 어떤 회사에 가면은 우리 회사의 회의록 포맷은 이렇습니다. 라고 있는 데가 있고요. 네네. 어떤 회사 가면은 우리는 없어요. 그냥 적당히 써요. 이런 차이가 있는데 네. 어디가 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회의록 양식이 있는 쪽이 좀 정리된 느낌이 그렇죠. 드네요. 직원들의 고민을 조금 해소해 주죠. 만약 정말 정갈한 회의록 포맷을 준다면 말입니다. 만약에 기존에 쓰던 회의록이 완전히 50년 된 옛날 회의록을 계속 쓰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은 회의록 템플릿이 도움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좀 제대로 된 회사라면은 템플릿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회의에 좀 관심을 기울이고 뭔가 표준화시키려고 그쵸. 노력하는 그런 좋은 곳이다 네. 라고 생각하면 대충 너무 맞습니다. 동의해요. 왜냐하면 회의를 저도 직장 다닐 때 해보면 네. 다 해봤거든요. 신입도 이렇게 해보라고 하고 네. 중간 관리자도 해보고 저도 해보고 했는데 네. 가장 많은 질문이 회의록에는 뭘 써야 되나요? 이런 얘기를 그렇죠. 되게 궁금해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말씀처럼 이제 표준화하긴 했지만 이게 정말 또 회의록 작성할 때는 중요한 것 같아요. 기본적인. 신중하게 해야죠. 응. 그 템플릿을 네. 아주 신중하게 어. 결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그 맞는 드리고 말씀인 것 싶어요. 네. 같아요. 회사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네. 그 회사에 필요하고 잘 정리된 회의록이 있어야 된다. 네. 그리고 회의록 공유 효과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었는데 지난주하고도 일맥한 얘기겠지만 이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회의록 공유 효과. 회의록 공유 음, 저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네. 보통 그 약간 폐쇄적인 회사의 예를 들면은 어떤 팀에서 어떤 회의를 합니다. 네. 그러면 그 회의록이 그 팀 내에만 머물러요. 이 팀 회의록은 다른 팀까지 전달이 안 됩니다. 보통. 그렇죠. 공유를 잘 안 하죠. 네. 심지어는요, 팀장이 만약 부장이라고 했을 때 상사가 상무님이실 수가 있잖아요. 네. 바로 위에 상사가. 음. 그런데 상사한테도 회의록을 잘 맞아요. 공유 안 하기도 해요. 그래요? 네, 결과만 가서 대충 이렇게 이렇게 끝내는 했다.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럴 수 있죠. 생각보다 많아요. 네, 그리고 회의록도 그 팀에서 부장님이 본인이 주도해서 회의록을 관리하실 때 그 팀에는 뭐 차장, 과장, 대리, 사원 쭉 있는데 이 사람들하고 결과물을 또 공유를 생각보다 활발히 안 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음,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네. 그럼 회의록 공유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네. 저의 설명은 그래요. 자, 우리 회사에는 좀 보안 이슈가 있는 그런 정보들도 꽤 맞아요. 있어요. 네. 웹에 흘러나가면 안 되는 그런 거에만 저촉되지 않는다면은 최대한 넓게 공유하는 게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필수로 공유해야 될 사람은 누구냐면요, 우리의 바로 위에 계신 상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옵션이라고 하면은 관련된 부서들, 네. 관련된 사람들, 혹시 이 회의 자료가 좀 도움이 될 만한 연관 있을 만한 그런 네. 곳을 그냥 최대한 넓게 공유해라 라고 설명을 드려요. 듣는다. 또 야근 직원들 있잖아요. 야근 직원, 또 네. 야근 팀 네. 이런 데서는 어떻게든 활용을 할 수가 있냐면요, 책임을 나누는 효과도 있어요. 우리 팀에서 뭘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의사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박 팀장 있는 팀에 제가 공유를 확 해줬습니다. 그런데 박 팀장이 공유를 받고 읽어봤는데 코멘트가 없었어. 그렇다는 얘기는 암묵적으로 동의한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정말 책임 소재가 저한테 왔다고 가정을 할게요. 제가 네, 실수를 네, 해서. 네, 그런데 네. 제가 변명을 합니다. 박 팀장님한테도 공유했는데 만무가 없으셔서 저는 되게 이거 확실한 줄 알았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뭐야, 처세술인데요. 처세술도 되고요. 네. 한편으로는 네. 이걸 공유받았다는 얘기는 박 팀장이 영향력이 있다는 걸 증명하기도 해요. 그렇기도 하고 또 보고 이제 코멘트를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그렇죠. 소통의 도구가 되겠네요. 맞아요. 제가 박 팀장한테 공유했는데 박 팀장님이 이거 좀 이상하고 이거 좀 이렇게 하세요라고 네네네. 코멘트를 줬다면은 그거를 우리 상무님이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은 영향력이 되게 센 사람으로 이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것도 그렇고 업무를 할 때 소통하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생각이 또 갑자기 드네요. 그럼요. 네네. 네. 공유의 효과는 정말 큰 것 같고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30분 회의의 부가 기능들 이제 앞에서 네. 쭉 얘기했던 핵심적인 얘기 이외에도 네. 부가 기능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네. 회의록이 곧 업무 진행의 기록이라는 얘기는 우리 대표님께서 쭉 해주신 얘기만 들어도 정말 공감이 되는 문구였어요. 그리고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업무 지시와 소통의 도구로도 활용을 한다라는 게 제가 말씀드렸던 맥락만 있나요? 아니면 또 다른 케이스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예를- 사실은 있어요.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긴 합니다만 그것만 말씀드리면요. 네. 업무 지시를 할 때 음. 레벨이 올라갈수록 업무를 지시할 일이 많아져요. 근데 그렇죠. 지시를 할 때 보통은 이렇게 불러가지고 한 명씩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할 수 있나요? 뭐 이렇게 해가면서. 그런데 만약에 제가 부장이에요. 근데 본인이 대리라고 가정을 할게요. 박 대리로 와보세요. 이런 업무 해야 되는데 보니까 박 대리가 해야 될 업무 같아요. 이거 다음 주까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줬어요. 네. 그럼 박 대리는 이 업무를 싸들고 자기 자리에 가가지고 죽어라 하겠죠. 네네.
그런데 그렇죠? 박 대리의 동료들 있죠. 네. 김 대리도 있고 최 과장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어. 박 대리를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글쎄요. 저 뭐 하는 거지? 그게 뭐 하는 거지? 뭘 저렇게 열심히 해? 뭘 열심히 해? 야 가서 오늘 저녁 회식 있는데 박 대리도 참석하려고 그러고 저 바빠요 이러고 있어요. 뭐가 바빠? 쟤뭐 별것도 아닌데 일을 좀 혼자만 못하나? 바빠. 혼자만 뭐 그럴 수 일을 있겠다. 효율적으로 일을 못하는 모양이네 뭐 이럴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오해가 그래가지고 될 수 있겠네요. 예 답답하죠. 네. 여기서 이게 누가 잘못이냐면요. 리더가 그냥 시킨 게 잘못인 거예요. 맞아. 그럼 박 대리한테 어떻게 시켜야지 좋을까요? 저 같으면 말씀처럼 회의를 해서 업무 분담을 공유하는 그렇죠. 편이거든요. 회의를 딱 열어가지고 네. 이런 이슈가 우리 팀에 들어왔습니다. 음. 누가 가장 적임될까요? 아 보니까 박 대리인 것 같다. 바쁘긴 하지만 이것도 좀 할 수 있을까? 그 자리에서 그럼 다른 사람들도 와 박 대리 유능하니까 하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 오케이 박 대리 시간 있어요? 뭐 좀 도와줄까요? 아, 최 과장도 좀 박 대리 좀 도와주고 그래. 그렇죠. 자 이 대리 그 서포트 해주고 박 대리도 혹시 필요하면은 추가적으로 요청해. 사람들한테 네. 요청하세요. 어. 라고 이렇게 회의실에서 막 이렇게 하고서들한테 맞아, 일을 맞아. 줬다 그러면 박 대리는 외롭지 않아요. 외롭지도 않고 열심히 하죠. 그렇죠. 게다가 혼자 힘들면은 생색도 요청하죠. 내고. 그래서 회사의 정말 업무가 잘 필요하네요. 돌아가겠죠. 그래서 그게 업무 지시의 도구도 되고요. 소통의 도구도 되는 거예요. 동시에. 맞아요. 정말 필요한 소통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갑자기 박 대리의 그 감정이입이 확 돼서 너무 감사해지네요. 옛날 생각나세요? 네, 제가 그렇게 했을 때 좋았겠구나, 그렇게 안 했을 때 힘들었겠구나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되게 공감이 되는 얘기이십니다. 네. 인사평가의 근거 자료가 된다고는 아까 그 일부에서 얘기했듯이 이름 실명제로 했을 때 네, 할 수 네. 있다 그건가요? 이거는 어떤 네. 얘기신가요? 그 회사에서 가장 네.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네. 인사팀의 업무인데 음. 인사팀이 하는 업무 중에 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평가예요. 연봉도 그렇고 직원 A, B, C로 막 나눠야 등급을 되고, 매기는데 맞아요. 야 C 받은 사람들은 진짜 이거 회사를 더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맞아요. 고민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면담해야 되고. A 받은 사람도 찔려요. A는 받았으나 언제 또 자기도 C 받을지도 모르는 거고 맞아. 불안해지고. 이게 만약 상대 평가였다고 하면은 이번엔 내가 A쯤은 다음엔 내가 C 아니야? 이것도 돌아가면서 그렇죠. 순환제 아니야? 이런 그럴 수 식의 있죠. 오해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각설하고 네. 그 회사에서는 보통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업무 평가를 할 때 하나는 연초에 그냥 정량적이라고 해가지고 MBO라든지 어떤 지표 같은 걸 서로 네, 협의를 네, 해요. 네. 직원하고 직원하고 인사팀이나 인사팀하고. 그 관리자들이랑 협의를 해요. 그래서 그거는 진짜 빼도 박도 못하는 아주 그냥 숫자로 나오는 그런 게 네. 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정성적인 평가를 해요. 고과라고 주로 하는데 그거는 부서장들이 이 친구는 일을 잘했으니까 A고 B고 C고 막 이렇게 해버려요. 그럴 때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리더의 마음이니까. 그래서 박 대리가 네. 과장으로 승진을 무사히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평가 시즌이 다가오기 한 2-2달 전부터 빨리 움직이고 네. 업무도 빨리빨리 실행하고 네. 인사도 잘하고 정치도 잘 좀 보이고 잘하고, 초콜릿도 좀 많이 사다 드리고 네네네. 이러면 돼요. 그렇게 나 그렇게 못해서 내가 그랬구나, 힘들었구나. 평가 시즌에 가까워왔을 때를 기억을 하거든요. 네, 연초에 열심히 아무리 잘해봤자 별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어쨌든. 잊어버리니까. 네, 다 잊어먹습니다. 사람이거든요. 최근에 열심히 한 사람이 기억나겠죠. 맞아요. 최근에 요즘 박대리가 와 개과천선했나 엄청 잘해. 야 진짜 뭐 이거 점수 잘 주겠죠. 그런 건데 네. 자 직원들한테 물어보면은 네. 자 그런 식으로라도 평가 잘 받는 게 좋아요? 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직원들도 다 명분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자 됐고요. 저는 업무를 평가받고 싶습니다. 내가 업무를 열심히 하고 잘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평가받고 싶고요. 제가 만약 업무를 못했다면은 평가 못 받는 것도 저 감수하겠습니다가 보통 직원들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부서장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회의록을 사용합니다. The Stockholm lights, the Stockholm lights.